강진군 의회 의장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부군수와 공방을 벌였습니다. 축제 예산을 놓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적정한 예산이라는 입장으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광주와 전남 지역 의료계를 대상으로 휴업 동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조선대와 전남대 비대위는 18일 총파업 찬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거와 의료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광양시 보건소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광양시는 악성민원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직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최근 강진군 의회가 강진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을 살피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축제추진단의 행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군의장과 부군수 간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평부 공무원들이 축제를 하는데 지금 법을 어기고 그러면 국민들을 우롱했어요? 우롱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서순철 강진부 군수와 김보미 강진군 의장의 날선 공방이 이어집니다. 정회중 서순철 부군수가 회의장을 나가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잠시 중단됩니다. 지난 7일 2024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김 의장은 강진군이 지역 축제에 대해 사전 계획이나 투자 효율성 등을 따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축제를 운영했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지방 조례에 따르면 행사 관련 종합계획을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 5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어떤 축제는 한 달도 채 준비하지 못하고 강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 들어 지금까지 열린 23건의 축제 예산에서 7억여 원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다른 부서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장은 강진군이 사전 의결과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축제 예산이 강준원 군수님 개인 사비입니까? 개인 사비가 아니죠. 저희 국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게끔 당부를 드린 것이죠. 이에 대해 강진군은 김 의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합니다. 축제 계획의 경우 개최 50일 안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군수의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축제 예산은 도로나 주차 등 편의시설과 개막식 의전 같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 부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강진군 의원들의 갑질 논란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군수가 회의장을 나가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강진군. 강진군과 강진군 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피로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광주와 전남 지역 의료계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할지를 묻는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대와 전남대 의과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참여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휴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한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10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민주당은 6월 항쟁 37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지난 1987년 6월은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었고 국민이 정의가 민주주의가 승리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소중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이 여실히 드러난 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낙후도 분석조사 결과입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주거와 의료 분야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고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 즉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보니 인명피해가 해당 연령층에 집중된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흥 지역의 주요 거주지에서 소방서까지 평균 13km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치인 6.7km의 절반 수준입니다. 문제는 전남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뿐 아니라 주거와 의료 등 분야에서 고흥군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인구 추이와 지방소득세, 재정 자립도 등을 토대로 전국 229개 지자체의 낙후도를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13곳이 1, 2등급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등급의 경우 노후주택 비율과 고속철도 접근성, 응급의료시설 권역 내 인구 비율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질적인 측면이 크게 열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개별 지자체의 서비스 인프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관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지자체는 규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매칭 자금 자체도 좀 적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역량도 좀 낮은 편이에요. 방역 차원에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정부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지방 소멸의 위험을 암시하는 각종 지표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정책 변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경로당 냉방비를 상향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경로당 냉방비를 10,000원 인상하고 한 달에 17만 5천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해 전체 9,300여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경로당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50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춘 경로당은 전체 1,451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3년 기준 전남 지역 교사의 절반가량이 폭언 등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한 달간 2024년 갑질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를 지시받을 때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는 교사가 전체 50.6%로 집계됐으며 과도한 질책을 받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연차를 거부당한 사례 등도 각각 41%, 36%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질을 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교감과 교장 등 관리자 비율이 62.6%로 가장 많았고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16%,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남교육청의 갑질 대응 정책 추진에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만큼 중대한 비위와 갑질에 대해서 교육당국의 직접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광양에서는 끔찍한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을 위협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광양시가 악성민원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공무원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광양시 보건소를 찾은 60대 여성 A씨. A씨는 광양시 보건소에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접종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2일 A씨는 돌연 흉기를 들고 보건소를 찾아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즉시 경찰이 출동해 현장은 일단락됐지만 피해 직원은 정신적 충격이 커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칼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양시는 사건 다음 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악성민원 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을 빠르게 격리하고 지자체 차원의 고발과 공무원의 고소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 초기 상황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흉기 위협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피해자 B모 직원은 병원 치료 이후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악성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거나 또 상해를 입건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전문 기관에 상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또 의료기관까지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분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악성 민원 방제,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성명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전남도와 순천, 광양, 여수시 등이 행안부 권고 사항대로 공무원의 성명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는 민원인 상대 공무원들, 그리고 악성 민원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기관들.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악성 민원 제기는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영암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4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3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영암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자동화 로봇 8대 도입과 자동화 혁신 추진단 설립, 전문 자격검증 체계 구축 등 영암 특화단지 입주 기업 67곳의 용접과 표면 처리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뿌리 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남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이 5,500여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8억 6천여만 원 규모의 기부금이 5,501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월 지정 기부제가 가능하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 지역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지정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안 갯벌 박물관에서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진행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호주 등 8개국 16명의 시니어 프로기사가 참가해 우승 상금 3천만 원을 놓고 열띤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훈현과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구단 등 모두 7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지난 대회에서 우승한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왕레이가 2연패에 도전합니다. 보랏빛으로 물결이 가득한 코끼리 마늘꽃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강진군 작천면 부흥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강진군은 오늘 14일부터 사흘 동안 부흥마을 일원에서 코끼리 마늘꽃 3데이즈 행사를 열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캐릭터 솜사탕 나눔 행사, 코끼리 마늘 베이커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끼리 마늘꽃은 부흥마을 일대 축구장 3개 크기에 걸쳐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안시에 방문한 노관규 순천시장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실제 모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도심을 물로 연결한 바세운하와 골목길 시장 파머스마켓,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문화유적까지 도심을 둘러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